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 중인 한국이 적어도 158개국에서 나쁜 의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새만금에 온 약 4만 명의 청소년들이 오늘 모두 행사장을 떠납니다. 영국과 미국 등 대표단이 더위와 안전 문제로 떠난 뒤에 이제는 열대성 폭풍 때문에 나머지 모든 대원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거칠게 공격합니다. 공격 대상은 특별검사와 판사, 펜스 부통령, 증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입니다. 론 디산티스 후보의 유세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11살에서 26살 사이인 G세대가 백인이 다수인 마지막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경에 태어난 알파 세대가 그때가 되면은 소수가 다수가 되는 세대이고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서 지금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바비가 10억 달러 이상의 티켓 판매로 영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여자 감독으로 처음 10억 달러 판매 기록을 넘겼고 그것도 개봉한 지 17일 만입니다. 워너브라더스 100년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티켓 판매 100억 달러를 넘은 영화가 없습니다. 한국의 연기인들이 넷플릭스에 더 나은 처우를 바라지만 넷플릭스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배우들도 지금 헐리우드 배우들이 파업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과연 격투기를 할 것인지인데 저커버그는 오늘도 준비됐다고 말했고 머스크는 격투기 전에 수술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오늘 오후까지 데드라인을 받았는데 저는 정치 뉴스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지만 이 한국의 이 이슈가 지금 세계 적어도 158개국에서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탑 뉴스이기도 하고 물론 미국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진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사실은 또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 조국의 일이라서 신경도 쓰실 것 같고요. 지금 25회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에서 158개국 4만 3천 명의 젊은이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가 주말 사이에 영국에서 4,500명이 서울에 있는 호텔로 옮겼고 그리고 미국도 1,500명이 캠프 험프리 평택으로 옮겼습니다. 싱가포르는 처음에는 다 이 새만금에서 나간다고 하다가 출퇴근하면서 이벤트에 참석한다고 했고 호주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잣대를 재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폭풍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태국 이런 데는 폭풍이지만 열대성 그런 이제 대단한 태풍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약간의 낮아져서 열대성 폭풍이 그 새만금 그쪽에 몰려와서 결국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입니다. 한국 현지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몇만 명이나 지금 3만 명 훨씬 넘잖아요. 그런 그 청소년들이 보통 14살부터 18살 사이인데 1,000대 정도의 버스에 타고 전국으로 흩어져야지 됩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청소년 대회로서는 가장 그 규모가 큰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국도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 내부에 경쟁이 있었고 또 이걸 이제 한국에서 새만금 간척지가 이겨서 외부로 가져가서 결국은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몇만 명이 이동을 해야지 되고 주말에는 또 젊은이들이 특히 이번에는 케이팝 공연 때문에도 많이 왔었잖아요. 케이팝 공연도 너무 덥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maybe 그건 사람들 떠나지 말라는 뜻에서 8월 11일 바로 이제 학생들이 출발하기 전이죠. 12일에 각 나라로 돌아가니까 그 전날 떠나기 전 하루 전 이브에 뭐 그런 것도 고려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원래 그 스카웃이라는 게 다른 나라 문화도 다르고 또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모험도 하고 물론 자연이지만 이렇게 뻥 뚫린 자연인 경우는 별로 없기는 했어요. 일본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그 청소년들이 다 흩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일부는 뭐 경복궁에 가서 뭔가 한국에 관한 것을 배운다, 입장료 무료로 하는 것 등등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뭐 경주라든가 뭐 또 전주에 여러 가지 그 문화 탐방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영국처럼 서울에 있는 호텔에 4,500명이 다 가니까 한 방에 5명의 학생들끼리 있어야지 되고 또 뭐 큰 홀에는 125명이 있어야지 되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아마드 알헨다위 세계 스카우트 운동기구 사무총장이 이제 미국 언론, 영국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번 그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는 매우 불운한 이벤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뭐 한국 측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세계 그 스카우트 운동 기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극한 날씨 패턴을 경험한 건 정말 특이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홍수로 그 새만금이 간척지잖아요. 매립지입니다. 그 매립지를 다 매립을 해놨는데 홍수로 물이 젖어 있었고 플라스틱을 깔고 세계에서 온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서로 이벤트를 한다는 그런 거였는데 가기 전에 홍수 가서는 섭씨로 한 뭐 34도에서 38도까지 90도에서 100도 넘는 화씨로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는 결국은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특이한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국은 뭐 다 뭐 사과하고요. 뭐 한덕수 총리도 사과하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스카우트 총책임자 맷 하이드 씨가 영국 방송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최 측에 실망했고 영국의 활동이 몇 년 후퇴될 것이다. 스카우트 활동이. 왜냐하면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겠죠. 그런데 호텔로 4,500명이나 옮기니까 이게 뭐 한 120마일 떨어졌을 거예요. 새만금에서 전라북도에서 서울까지 왔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12일 날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해야지 되니까 새만금에 마련됐던 모든 이벤트를 포기하고 서울로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만 파운드를 썼답니다. 예비금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가 봐요. 영국에서 4,500명이나 되니까 호텔비로만 100만 파운드를 썼으니까 이 100만 파운드를 여기에 썼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영국의 스카우트 협회에서 하려고 했었던 야심찬 프로젝트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차세대 미래의 뭔가를 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3년에서 5년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덥기도 덥고 뭐 화장실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철수를 한 거죠. 한국 정부가 더는 이 이벤트를 이어가기에 안전하지 않다. 이 장소가 손든 겁니다. 열대성 폭풍까지 몰려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36,000명 정도가 오늘 떠나야지 됩니다. 행사장을. 먼저 떠난 몇천 명, 뭐 4,500명 영국에 1,500명 미국 하면은 6,000명에 또 싱가포르도 뭐 1,500명 왔다 갔다 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들은 이미 떠났고요. 버스로 열대성 폭풍이 지나가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벤트는 이어진다. 지금 한국 그 스카우트 본부뿐만이 아니라 세계 스카우트 본부들도 다 책임이 있잖아요. 연대적인 책임. 그래서 무조건 한국 정부만을 100%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이벤트는 장소만 바뀌는 거지 이어진다.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했고요. 열대성 폭풍 그 카눈, 일본은 벌써 그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하고요. 일본 지나쳐서 한국에 오니까 전라남도에 이제 목요일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후 5시가 되는데 약해져도 아무리 그 세기가 열대성 그 폭풍이 약해져도 바람이 세고 비도 내리고 하니까 새만금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영국 팀이 그 불만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미국 팀도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서울에서 뭐 정말 그 기다렸지만 너무 늦게 너무 조금 개선이 됐다. 우리 영국 팀은 도착하기 전부터 계속 그 새만금 괜찮은가라고 얘기를 했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준비 부족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요. 4가지 기본적으로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늘이 있어야지 되고 새만금은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뭐 좀 아이비 같은 거 심어놓고 있던데 이건 그늘을 주지 못하잖아요. 영양가 있는 음식, 상하수도, 의료 서비스, 뭐 화장실 모두가 다 힘들어서 영국 돈으로 한 그 청년이 가는데 3,500파운드가 들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어떠한 기금으로 이제 가게 되기도 하고 했는데 빈센트 블러드시라는 분이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딸이 아팠답니다. 그 새만금에서 철수하기 전의 일이죠. 2주일 전에 새만금에 말 그대로 양동이로 퍼붓는 것과 같은 비로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침수 현장에서 아이들이 기대했던 멋진 경험을 줄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준비를 했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스카우트의 모토가 be prepared, 준비하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에 다 맞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모험가인 베어 드릴스 씨. 이분은 영국 그 스카우트의 대표예요. 대표고 이제 본인이 말 그대로 그 모험가인데 힘든 상황에도 우리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스카우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쨘버리지 뭐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극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여러 가지다. 우리의 모험은 계속된다. 새만금이 원래 장소였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12일까지 날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계속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내용을 주말 사이에 쭉 보면서 선진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도 사회생활을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하고 칭찬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있죠. 한국이 어쩔 수 없는 기후변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엄청난 날씨, 그 극한 날씨의 변화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6년 정도 준비가 된 것이고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한 곳을 비난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수만 명, 158개국에서 그 수만 명에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주요 매체들이 다 보도를 하는데 한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뭐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만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손님들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8월 12일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 손님들을 청소년들을 어려웠지만 우리는 정말 그 스카웃의 모험다운 새로운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모든 이런 그 이벤트, 국제적인 이벤트를 성공하는 나라와 성공하지 못하는 나라를 보면은 선진국과 선진국 아닌 것으로 갈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냐 선진국 아니냐는 디테일에 있는데 그 디테일이라는 것이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아직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뭐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뭔가가 안 될 때 계속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놓는 것, 요행이 아니라 이 스카웃의 모토처럼 be prepared 하는 것이 선진국과 선진국 아닌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야지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지 되고 금방 티가 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뭐 여러 노력을 들이부을 필요가 있을까? 별로 뭐 성과, 결과도 다르지 않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 일 분야에서 최고가 아닌 사람인 것이 이번에도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로 뭐 K 문화 등등으로 해서 막 이만큼 우뚝 온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취해서 한국 분들은 우리가 최고야, 뭐든지 최고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해야지 될 것과 나중에 해야지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지 될 것은 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하고 남들이 볼 땐 그만하면 됐다 하는데도 더 하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계속 우뚝 솟아오를 수가 있고 그 솟아오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디까지는 어떤 분야에선 굉장히 무슨 강국 많잖아요. 문화 강국, 뭐 IT 강국, 관광 강국, 뭐 이탈리아 같은데 관광 강국이라고 해도 세계 뭐든지 최선진국가는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뭐 소매치기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어찌 보면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것은 없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과 저도 8월 12일까지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서 이제는 뭐 너무 잘했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데미지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그 한국을 보기를 희망하고요. 세계에서 이 뉴스가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맨 앞에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한국 내부의 각 지역으로 몇만 명의 젊은이들, 그리고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간 가족들도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6,500 들여서 간 그런 그 젊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보면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좋은 이미지도 남기시고 한국 밖에서도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조국이니까 어떤 정부가 집권을 했던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줄이기를 바라는 거죠. 아주 한국에는 큰 지진,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런 디테일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6년이나 준비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도 굉장히 다른 나라로부터 존중받고 하는 것들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정치가 후져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가 후져지는 데는 사실은 백인들의 초조함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 관련된 본 사진 가운데 가장 놀라웠던 사진은 아이오와주였던 것 같은데요. 주말에 갓축구 경매장에서, 아이오와주니까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겁니다. 아이오와주가 뉴햄프셔와 같이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먼저 치러지는 곳이니까 여기서 기선을 잡아야지 되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아이오와주에 공을 많이 들이죠. 그런데요, 이제 경매장을 보니까 막 위에 높이 있고 굉장히 많은 농부들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오와 주 자체가 그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2층에도 막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세도 될 정도. 깜짝 놀랐어요. 론 디센티스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트윗에 X의 트윗에 뭐라고 올렸냐면 아무도 어린 암소를 사지 않는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암소는 암소인데 어린 암소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새끼를 낳아보지 못한 빨리 그 경매장에 가서 뭔가를 살 때는 사다가 활용도가 높아야지 되잖아요. 론 디센티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론 디센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리틀 트럼프, like 트럼프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라서 아무도 안 산다는 겁니다. 아주 씩씩하게 당장 데려다가 일도 하고 새끼도 많이 날 것 같고 이런 소를 사가지. 그런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진이 뭐 몇십 명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또 관계자들을 빼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empty seat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론 디센티스가 걱정을 해야지 될 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다 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다들 때려 눕히려는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지난 주말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졌으면서도 선거에서 이겼다고 가짜로 주장을 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것이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해서 4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은 누구나 다 봤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가서 fight like hell,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그런 연설도 받고 그 연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왜 가지 않았는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트럼프는 비겁해서 거기까지는 안 간 거야. 우리는 경호원들이 말려서 안 갔다.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런데 비겁해서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지자들은 몰아놓고 말하자면 언더 더 버스 해버리고 본인은 항상 안전지대에서 놀고 있다는 비웃음, 비양거림입니다. 아니면 혹독한 비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은 모두 봤는데 그게 범죄냐 아니냐가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변호인이 주말이니까 하루 종일 뭐 여기저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게 어떻게 유죄야 무죄지 표현의 자유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다크사이드에 줄을 서버렸어 하는 비난. 그리고 이제 그 헌법 해석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헌법 위에 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헌법 위에 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헌법 해석의 차이다. 부통령이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증거 없이.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표현 자체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한창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지 않은 치기 어린 어린아이처럼 비난할 때와 똑같이 합니다. 아니 어디 시골 구석 말이야 인디아나주에서 그런 곳에서 주지사나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부통령을 만들고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딴 편에 붙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비난을 하고 그 밖에는 뭐 계속 주말에는 심각했어요. 뭐 미치광이 완전히 미친 인간이야. 그 특별검사를 향해서 판사도 스스로 이 케이스에서 나와야지 돼. 왜냐하면 그 판사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사건이 워싱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재판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기밀서류 케이스 마이애미에서 그 로테이션으로 본인이 지명한 판사가 그 기밀서류에 관한 케이스를 하는 것은 이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이 워싱턴 DC에 오바마가 지명한 이 판사에 대해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이러니 내가 워싱턴에서 맞습니다. 그건 워싱턴이라는 그 진보적인 도시에서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가 뭐 재판을 하니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이건 불공평한 거야. 판사가 물러나야지 돼. 그럼 똑같이 마이애미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해야죠. 낸시 펠로시가 내가 기소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 전에 뭐 탄핵할 때도 그랬어 하면서 온갖 제가 방송으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 뭐 욕 비슷한 뭐 욕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딱 두 사람만 주목합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의 마지막 비서실장과 연방 하원 의원을 했죠.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뭐 본인이 그 증인으로 나갈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어요. 오픈 더 도어 상태고 마크 메도우스는 어디에도 이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크 메도우스가 아마 이미 협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비서실장인데 이름이 어디에도 없어요. 기소장에도 없습니다. 기소장에도 예를 들어 뭐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한 시드니 파월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도 이 사람들도 뭐 기소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공모자라고. 그런데 비서실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중요한 재판의 증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저는 마크 메도우스와 마이크 펜스 두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인간적으로 결점도 많은 누구나 다 결점은 있지만 그런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의 노련한 세뇌 기술도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의 장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트럼프의 정책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거 이것도 아주 큰 부분이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백인인데 또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을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돈 굉장히 안 쓰는 노랭이에요. 말하자면 본인에게는 엄청 쓰지만 노랭인데 노랭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광고비를 쓰기도 했거든요. 과거에. 여성 비하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여성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얘기하라면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백인이고 다른 소수 인종이나 여성, 힘없는 사람 등등을 비하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럴 만도 한 게 백인이 누구나 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히스패닉계 백인이 아닌 경우는 훨씬 더하죠. 그런 이유로 이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너무나 오랜 동안 특권을 누려왔는데 그게 숫자가 역전이 돼서 내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 그런데 앞으로 더 민주당 또 소수인종을 열심히 지원하는 후보 재수 없어. 트럼프가 맞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더 힐이 보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여러 가지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너레이션 G가 미국에서 백인이 다수인 마지막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학자들 가운데서는 숫자 계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G면은 지금 나이가 11살에서 어리게는 가장 많은 나이가 26살입니다.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가 제너레이션 G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다수와 소수가 바뀌는 세대가 알파 세대죠. 2010년 이후에 출생을 한 2010년부터 한 2020년 사이에 지금부터 20년만 있으면 20년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여러분과 제가 2045년입니다.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은 미국 인구의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1980년대는 8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반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노예제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돼. 백인이 길티 필링을 느끼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과서도 미국에서 교과서 수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금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열렬히 주창하는 것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백인들의 초조함의 발로인 겁니다. 소수인종에 관한 거. 그럼 이민 정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퍼머티브 액션과 레가시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부터 이제 경제계까지 퍼지고 있는데 2020년에 인구 조사를 보면은요. 75세 이상에서는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이 77%입니다. 이 나이 또래가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투표하는 그 그룹입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는 67%가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입니다. 35세에서 44세는 50%, 어린이로 내려가면은 이제 미성년자로 내려가면 이미 47%만이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인 겁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미국은 이민에 대해서 지금 이민을 막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왜요? 백인이 그럼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면 괜찮았잖아요.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이. 그런데 백인 가운데서도 히스패닉계, 스페니쉬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민을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젊고 하니까 결국은 미국을 이끌어갈 세대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이미 70세 이상의 백인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게 윌리엄 프레이라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책임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2045년이 되면은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아주 건강하게. 당연히 살겠지만 하나의 단일 인종 그룹이 없어진답니다. 2045년이 되면. 그러니까 2045년이 되기까지 지금 한 20년 남았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너무 많은 그냥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막 그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남자고 여자고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잃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젊은 세대는 오히려 조금 생각이 개방적이니까 다를 수 있지만 나이 든 세대는 너무너무 이게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2045년입니다. 그럼 어디가 딱 너무너무 많아 완전히 다수하는 그룹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히스패닉 아닌 백인이 이제 나이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50% 이하가 될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장벽을 쌓아라. 이민은 무슨 이민? 그러면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하는 일을 백인이 해야죠. 아이도 많이 낳고. 이래서는 미국이 인구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 같은 나라가 너무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도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이 꼼짝 못하잖아요. 인도에 대해서. 인도가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 인도 총리 보면은 웃습니다.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 파워가 있어서 사회보장제도만 말이야 다 가져다가 하고 그러면 백인이다 하시던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일부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백인 다수가 늙어간다. 이미 너무 많이 늙어갔다. 그래서 미국은 계획을 세워야지 되고 다른 인종들, 이민을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없애고. 그런데 그 같은 마지막에 달랑달랑 다수로 남아있는 이 백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은 그 로스앤젤레스 공무원 노조가 하루 동안 그 파업을 한다고 하고요.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뭐 완전히 시청이 마비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굿뉴스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굿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요 192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사랍니다. 딱 올해로 100년이 됐어요. 워너브라더스 100년 역사상 이렇게 빨리 영화 티켓 값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게 없었답니다. 그것도 한국 분들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히트했다고 하지 않고 바비라는 인형과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바비가 7월 21일에 개봉을 해서 지금 17일 됐는데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북미에서 100만 천만
4억 5,900만 달러. 그리고 세계 각 나라에서 역시 북미 지역이 많네요. 개봉관이 많은가 보네요. 5억 7,200만 달러 정도. 여자 감독이 만든 영화잖아요. 그레타 거위그라는 여자 감독이. 이 배분을 하는 그 배분업자들이 할 말이 없네. 할 말을 잃었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바빌리온이라고 부르는데 바비와 빌리온 해서 10억 해서 바빌리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전에는 중국계 여자 감독 지알링이 2021년도에 하이맘 이 영화도 거의 10억 달러 못 갔습니다. 8억 3,400만 달러 세계적으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주일 만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전에는 뭐 2017년도에 원더우먼 같은 뭐 패티 젠킨스 감독이 만든 그 영화도 뭐 굉장히 재밌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간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워너 브라더스에서는 분수령이라고 하죠. 이정표라고 합니다. 남자 감독 영화도 아닌데 이거 팬데믹 이후에는 10억 달러 넘는 영화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몇 개밖에 안 되고 팬데믹 이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한 50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억 달러 이상 된 그런 영화가 미국의 영화사에서 티켓 값이. 이건 또 뭘 말하냐면 감독만 여자인 게 아니라 바비가 완전 핑크잖아요. 핑크. 이 여자 주인공도 영화에서 뭐 에이시안 하면은 티피컬하게 나오는 게 있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티피컬하게 나오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백인과 키스가 허용되지 않았던 게 너무너무 오랜 동안이었습니다. 그런 불문율 비슷한 것이 있고 그렇게 영화에서도 만들기도 그렇게 만들고 결과도 그랬는데 이건 여자 감독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주인공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죠. 남자가 완전히 스트롱한 그런 그 리드 롤을 맡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강한 여자 주인공도 여자가 너무 강하면 에이 참 너무 억세서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여자가 강해도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심지어 하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조차도 절대로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한번 가볼까라고 제가 뉴스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거든요. 지금 50-50예요. 완전히 고쳐먹은 건 아니고. 근데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마케팅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세계 각 도시에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핑크 여성들이 핑크 옷 등등 빌보드마다 다 없었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 10억 달러 이 티켓 판매를 올리기는 했지만 현대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상품도요. 종류가 영화가 나오기 전후로 해서 165개의 상품이 있답니다. 이 바비 영화와 관련된 게 당연히 바비 인형이 있을 테고 핑크색 뭐 머리끝부터 사람이 가지고 다녀야지 되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바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대단하게 마케팅도 제대로 해서 이 정도 되면은 할 만한 거죠. 자, 그런 일이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는 분들이 어디 흔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너무 많이 요즘에 우리는 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을 거의 뭐 그 말에 중독되는 것처럼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CBS 방송이든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CBS 뉴스에 인터뷰를 했는데 서머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휴가 중에 가족과 같이 휴가를 지내다가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너무 빨리 마셔서 결국은 숨졌습니다.
숨졌는데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보통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금기를 너무 낮추잖아요. 나트륨 수치를. 그리고 무슨 뭐 전해질의 균형을 깨뜨린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의사가 CBS 뉴스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뇌세포와 신체의 다른 세포들이 막 부풀어 오른답니다. 이게 뭐 세포로도 막 들어가고 하는가 봐요. 해서 나트륨 자체가 혈압을 유지하고 나트륨도 여러 가지 나트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신체 안에서 꼭 필요한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막 심한 지구력 운동 같은 것을 하신 뒤에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뭐 또 더군다나 원래 이제 신장이 조금 약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은 양의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이 사람도 20분 안에 4병의 물을 마시고 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발작까지 물 중독이라고 의학적으로는 표현을 한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뭐 20분 안에 물 4병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분들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냥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 여기서 가끔 마시는 것 같은 것은 미리 이제 좀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태도고 저는 거의 안 마셔서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이제 안 좋다. 그리고 갈증이 막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 갈증 자체도 나중에는 이제 탈수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갈증 나기 전에 마시는데 그 대신에 너무 심각하게 물 마시는 게 좋아, 피부에 좋아 하면서 막 옆에다가 두고 계속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께는 그게 맞을 수 있으나 어떤 분께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채라든가 스낵으로 우리가 무슨 오이에 저는 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물을 그다지 많이 안 마시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많은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오이는 정말로 수분이 많고도 크기가 작은데도 오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그 농축도가 센 것 같아요. 다른 야채보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스스로를 임상 체험을 하면서 물이라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뭐 본인의 트위터 X에 또 본인의 마크 저커버그의 thread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52살과 39살 이 두 사람이 격투기 얘기는 제일 먼저 일론 머스크가 6월 달에 했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트위터에 딱 그 트위터를 싹 카피를 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threads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탈리아 콜로세움이다, 뭐 라스베가스다, 또 무슨 뭐 격투기에 주짓수에 무슨 뭐 또 협회에서도 어머 우리 너무 좋아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저커버그가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고도 하고 나 오늘도 준비가 됐어. 그런데 내가 8월 26일에 하자고 일론 머스크에게 이걸 딱 제안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답을 안 하네 하면서 이 트위터의 트위터가 아니라 이 메타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not holding his breath.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나도 훈련했는데 하루 종일 훈련했는데 하면서 이거 우리 하면은 라이브로 중계를 하면 좋겠어. 우리 X에 그랬더니 또 마크 저커버그가 X에 중계를 한다고 뭐야? 거기는 지금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 뭐 threads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아직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마크 저커버그는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전부 제양군인회에 우리가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또 왜 안 해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일론 머스크가 1억 5,200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거 격투기 주짓수 같은 거 왜 하지? 또 마크 저커버그는 원래 그런 거 한다며 뭐 왜 하지? 하니까 원래 남자는 전쟁을 좋아한다. 이게 문명화된 전쟁이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싸우기 전에 근데 내가 말이야 목과 허리 수술부터 해야지 될 것 같아. 일론 머스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전이라면 내가 이기고 장기전이라면 저커버그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커버그는
지구력이 있고 나는 몸무게가 아주 대단하잖아. 300파운드 정도는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작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서로 자신들의 회사 홍보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든 마크 저커버그든. 강혜신이었습니다.